이곳은 미국의 어느 동물 사육장 ALA라는 광역 동물 보호단체는 이날 동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이곳에 침입했고 이곳에 갇혀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 길러지던 동물을 모두 풀어주었으며 어느 박사가 애지중지 길러오던 임신한 침팬지를 발견했습니다. どこを怪我してる？いや、彼女妊娠してるんだ。運び出そう。バンで運んで近くの動物病院に降ろそう。急げ。 하지만 그 침팬지가 임신했던 새끼는 평범한 새끼 침팬지가 아니었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박사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휴먼지의 어머니였죠. 그렇게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휴먼지였던 찰리는 어느 부부에게 입양되어 나이를 먹게 되었고 인간의 높은 지능을 그대로 이어받은 찰리는 길러준 부모님의 도움으로 사회에 적응하며 인간의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いってらっしゃい。あれって初めて見た。おいみんな、編入してきたヒューマンジーのチャーリー本物だ。ゲノム編集技術でヒューマンジーを作り上げた博士は動物解放同盟 ALA による襲撃直後から失踪。本物ねえ、結構キュートじゃなかったチャーリー。思った。インスタ映えしそう。 학생들은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야생동물은 위험할지도 모른다며 찰리를 경계하는 모습이 조금 더 강해 보였는데 동물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루시라는 소녀가 오늘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던 고양이를 구해주다가 그와 만나며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찰리는 인간과 동물의 뛰어난 부분만을 가지고 태어났었고 학생들은 그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루시만큼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さっきは助けてくれてありがとう。仲良くしてくれる？ヒューマンジーがビーガンだってよ。マジ笑えるじゃん。王子。ビーガンの連中はよ、どの動物の命も平等だって言うだろ。もし致命的な病原菌を持ったネズミがお前に噛みつこうと向かってきたらどうする？僕ならネズミを撃ち殺すと思うな。病原菌に感染してるのがたとえ君でも撃ち殺すけど。 그들은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려고 했었지만 완전한 중립이었던 찰리의 논리는 이길 수 없었고 자신이 어느 쪽에 가까운 존재인지 아직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던 찰리는 이성보다는 본능적인 대답을 하며 오늘 그의 질문에 대해 곱씹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찰리가 루시를 구한 영상이 세상에 돌기 시작하자 AL이라는 조직은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찰리의 영상이 퍼지고 며칠 뒤 뉴욕 お帽子忘れてるよ。取ってきてあげる。ママ見つけた。これは人類に虐げられてきた全ての動物たちの叫びである。 조직은 고기요리를 파는 식당을 터뜨리며 전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찰리는 같은 비건이란 이유로 그들과 동료 취급을 받으며 학교 내에서 좋지 못한 눈길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ギルバート・スタイン教授ですね。フィリップ・グラハム保安官補です。突然学校まで来てチャーリーのことをテロリスト扱い。半日以上も聴取で拘束するなんて考えられない。学校はもうやめさせよう。チャーリー。どうしたの？起きちゃった？チャーリーは俺たちの仲間になると思うか？ならざるを得なくするのさ。 찰리는 부모님의 반대도 학교가 좋다면서 그만두지 않으려고 했고 날이 지날수록 다른 학생들은 찰리에게 트집을 잡으며 찰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루시가 나타나서 찰리의 편을 들어주며 그가 조직과는 무관하다고 대변해 주었고 人間だけを特別にする理由があるの？ 찰리 또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의 허를 찌르는 말들을 했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들은 그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었죠. いいでしょここ。学校のすぐ隣だけどほとんど人も来ないし、こんなところ吐き気がする。みんなアリの集団と変わらない。君たちって面白いね。学校に通い出してから初めてのことばかりだし、来れなくなるとつまらない。いいか、これからする話はなかったことになっている事件だ。もし部外者に漏らせば信じられるか。武装した警官7人が病院送りにされたんだ。当時5歳の
경찰들은 찰리에게 지성이 있더라도 위험한 존재라며 그를 경계하고 있었고 세상은 찰리가 살아가기 꽤나 어려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찰리에겐 처음으로 생긴 친구인 루시라는 존재 덕분에 아직 세상에 발을 디딜 자리가 있었고 루시는 그저 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줬을 뿐이었지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기 시작했죠. 私にとっては知らない世界の見え方を教えてくれるコウモリみたいな存在かな。ルーシー、その男だけど僕には全く心当たりはない。お前誰とやり取りしてるんだ？ルーシルーシーって誰？ー、友達。すごいチャーリー、本当なのね。 그리고 며칠 뒤 찰리의 정기점검에 루시 또한 부모님께 초대받아 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 僕の生物学上の母親。あ、生きてたのね。エヴァ、チャーリーを産んだチンパンジー。ねえ見て、息子のことがわかるみたい。チャーリー、君のことを見てる。彼女は産んだだけだよ。 에바는 찰리를 낳기 전까지는 인간 이상으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새끼를 낳으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그녀는 더 이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었고 何それ。 이제 동물과 인간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찰리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시는 그녀가 그저 자신을 낳아줬을 뿐이라는 찰리의 차가운 대답에 조금 실망한 모습이었고 인간과 동물의 융화는 아직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もう帰らない？退屈だしお腹すいた。1W。 でたらめだろう。もう彼女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のは不可能だ。ルーシー、はーい。ルーシーね。はじめまして。ねえルーシー、チャーリーは学校でどう？ほらこの子あんまり話さないから。 찰리를 그저 친구로 대해준 소녀에게 그들 부모는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이었고 평범한 남자애와 다를 바가 없다는 부모님의 말에 루시는 그가 더욱 궁금해져 갔습니다. 2階に上がった。夫妻は下のダイニング。いいタイミングだ。チャーリーを目覚めさせるには十分な孤独が必要だ。彼の居場所は ALA だけでいい。行くぞ。いいね。後でルーシー。父さん。こっち聞きて。チャーリー後ろ。どこ？逃げたの？うん。放り投げてごめん。家の警備システムが破壊されていて防犯カメラには何も映っていなかったらしい。そんな。ルーシーの母です。あ、はじめまして。ルーシー、あなたも猿人間に近づいたら転校させるから。そんな。 루시의 어머니는 존나 극성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클레임을 넣으며 딸을 찰리에게 접근시키지 못하게 하려 했었지만 이미 친구가 되어버린 이상 루시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고 이런 식으로 남몰래 그를 만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찰리를 자신들의 조직에 넣으려고 했었던 녀석들은 찰리의 압도적인 힘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은 전날 그렇게나 처맞고도 아직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앞으로도 찰리에게 뭔가 트롤을 해올 것 같아 보입니다. ポリスか。バート、私よ。ああ、どうした？学校に迎えに行ったらチャーリーがいないの。どこなの？チャーリー。もしよければかけて話さない？ 찰리는 그들에게 일부러 깊은 상처를 내서 약을 사도록 만든 것이었고 이 시골 마을엔 약국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존버타며 그들이 약을 사길 기다리며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국은 이곳에서 30km나 떨어진 곳이었었고 그냥 달려서 따라왔다는 그의 말에 피지컬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 그래서 찰리는 그들에게 경찰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하며 같이 차로 이동하게 되는데 놈들의 보스로 보이는 흑형은 찰리의 사고방식과 피지컬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고 약간의 꼼수를 부리며 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자신만 이곳에서 탈출했습니다. なんだ今の音は。事故か？おい、何をしてる？動くな。突入！動くな！床に伏せろ！ 놈들의 잔당 대부분은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되었고
찰리 또한 그들의 아지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놈들과 엮여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며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それでこの後はどうする？面も割れたし使える兵隊も減った。考えてることがあってね。戦争を続けよう。 루시는 찰리의 부모님을 찾아갔고 변호사였던 그의 어머니 말에 의하면 찰리는 인간도 동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님은 언젠가 찰리가 제대로 된 인권법으로 보호받길 바라며 찰리를 인간학교에 보내서 시민권 획득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과거에 찰리가 경찰관 7명을 때려 눕혔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ある日の課外授業で市内のプールに行った時のことだ。ほんの少し大人たちが目を離した隙に軽いいたずら程度のつもりだったんだろうけど自己防衛だ。動くな。抵抗したら撃つ。 루시는 찰리의 억울한 과거 이야기에 그에게 더욱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그가 시민권을 얻는 것에 자신도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今までそんなこと考えたことなかった。自分の持ってる権利なんて当たり前だと思ってたし。チャーリーはほら確認してここにサインを。 경찰들은 찰리를 물건 취급했지만 지금의 법으로는 그들의 논리를 부술 수 없었고 강제로 그들을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는데요. 연다. フィル、そいつ鉄格子を破って。ねえチャーリー、家に帰りたい？いいの？おい、行かせるわけないだろう。 善良な一般市民に銃を向けるの？白人警官の横暴、 SNS の格好の餌食ね。脱走？チャーリーは物なんでしょ？私たち今何か法に触れてる？え？それはいえ。物だってんなら俺が撃っても器物挟んで済むな。まったくなんて騒ぎだ。スタインさん、どうぞそのままお帰りください。フィル、行こうぜ。 사실 그의 어머니가 의원과 깐부였기 때문에 살짝 손을 써둔 것이었고 이것은 대가가 없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에게 다시 돌아올 부메랑일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もし次に問題が起きればあなたたちが一緒にいることは困難になるでしょう。あのさ、ちょっと話があるんだけど、こんな落書きで切れて暴れたらダメ。別に暴れないけど。 루시는 자신의 어머니의 충고를 존나 쌩깠고 그가 무사히 학교 생활을 보내는 모습을 만들어주겠다며 우선 친구부터 사귀자고 하는데요. 今日はいい天気ね。調子はどう？ここ空いてる？よかったら一緒に。 세상은 아직 휘먼지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고 루시를 제외한 모두가 찰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こうしよう。ターゲットは女の子だけに絞る。何でもいいのよ。イヤリング似合ってるねとか、そのバッグいいじゃん、どこで買ったのとか。はい、ミヤにケイラ。調子どう？はーい、チャーリー。ケイラ、その耳よく似合ってるね。 홀리. いいハンカチだね。どこで買ったの？ 루시는 그에게 어떻게든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찰리는 친구는 너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로 그녀를 존나 촉촉하게 적시며 더 이상 친구를 만들지 않기로 합니다. 楽しそうね、ルーシー。人間嫌いで人以外じゃないとダメとか？でもあの子ってあんな風に笑うことあるんだ。はーい、ルーシー、チャーリー。課題のことだけどさ、やっぱり私たちと一緒にやらない？ 하지만 아무리 괴롭혀도 꿋꿋하고 인품이 좋은 찰리에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그에 대해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찰리를 나쁘게 보는 이들이 조금씩이지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건이 비건을 홍보하며 저번에 흑형이 말했던 그 생각이라는 것이 드디어 세상 밖에 나오기 시작했죠. うんざりだ。何？赤信号は止まれだ。離せ。私が口出すことじゃないかもだけど、もう少しほらやり方があるんじゃない？ 그는 조금 과격한 방법으로 비건이 아닌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었고 찰리에게 자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찰리밖에 없다고 호소했지만
정작 찰리 본인은 그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는 그런 그를 이용해먹기 좋은 소년 정도로 생각하며 접근하고 있었죠. 君誰やあ会いたかったよ 그는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게 만들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과격 조직에게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野菜スティックだけでいつまで居座るつもりだ。ここはレストランだぜ。飯を食わねえなら出てってくれ。 그리고 그날 밤 흑형은 그가 조금 더 과격해지길 바라며 오늘 무언가 일을 저지를 모양인 것 같은데요. 흑형은 사람들은 말로 해서는 듣지 않고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며 역사 속 이야기를 빗대며 말발로 그를 흘려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흑형에게 존나 가스라이팅 당하며 사람들에게 비건을 전파하려며 세상을 힘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들의 말에 동조하게 되었고 오늘 처음으로 사람을 해치며 사이코적인 기질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장기말을 자처했죠. 私ジュニア大会で代表になったことあるのに。やば、もう行かなきゃ。 그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무기를 들고 와서 고기를 먹고 있는 학생들을 위협했고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사고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いよいよスタートだ映像もちゃんと届いているマジかよ警察のセキュリティアラートだチャーリーは確実に君を止めに動く彼の行動原理はとてもシンプルだ善悪もチャーリーには関係ない全ての個体はただの1としてカウントされる相対すれば君は即座に無力化されるライフルもお守り程度にしかならないこのマスク ALA かスクールシューティングをライブ配信だとふざけやがって校舎周辺に狙撃班を配置見つけ次第即刻射殺しよう火星はいいのか多分射殺されるぜ高校生が一人でというのがいいのさチャーリー緊急度が高くて助かりそうな個体を先に持ってきたけど正面入り口にタンカーを汚せ重傷者が4人いる了解他にも校内に負傷者多数救護班を急がせろ名もなき動物たちと共に君たちはいつもこう言ってたよね押し付けるなと無数の動物たちに死を押し付けながらだから僕も本当に押し付けることにしたここから先はダメですいいからどうしてよ校舎内は入れませんうちの子がいないの 그는 얼마 전부터 찰리와 함께 비건을 시작한 루시는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같은 비건이고 지금 행동이 틀렸다는 그녀의 말은 듣지 않았고 루시는 그가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러 떠난 틈에 찰리에게 구조받을 수 있었죠. 1階の音楽室だ急げ最後に個人的なメッセージを一つ許してほしい自分はただの一匹の動物だと言ったよねでもそれは君がそう言えるような特権的な立場にいるからだどうしてもチャーリーを巻き込むつもりだから ALA は君のために指導者の椅子を開けて待っている奴はしまった 루시는 그가 라이브 방송이 아닌 5분 전에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찰리와 함께 다시 그를 막기 위해 식당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루시의 말은 코빼기도 듣지 않고 있었고 뒤늦게 합류한 경찰과 다시 대치하게 됩니다. おい犯人を確保だ 무기로 무장한 그는 그냥 내버려두었으면 사살당할 것일 뻔했지만 찰리는 자신의 눈앞에서 누군가가 죽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그를 진압하며 더 이상의 희생은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행동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조직과 한패가 아니냐는 의혹을 만들어내기 충분했었고 앞으로 당분간은 의원의 백이 있더라도 경찰의 감시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そっち行っていい？ビデオ通話飽きちゃったし。シュルーズから消えてくれあの不吉な猿を連れて
그의 행동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비건들에게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미국 사회 내에서 점점 커다란 문제로 자리 잡으며 조직이 바랐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찰리의 가족 또한 비건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몰리게 되었고, 이번 일은 어떻게든 경찰들의 도움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 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엔 넘어갈 벽이 더욱 높아졌죠. 警察です。周辺をパトロールしていたら騒ぐ声が聞こえたので。FBI。保安官補にメールしといたよ。グラハム保安官補？うん。彼は味方になってくれるかもしれない。 FBI는 찰리가 저번에 했던 행동을 물고 늘어졌었고, 그가 위험이 물릴지도 모른다며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찰리를 체포하려는 모양입니다. 今日はわざわざ何のご用ですか、グラハムさん。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찰리를 위험한 녀석으로 알고 있었던 이 동네 경찰들은 이번에 그가 학생들을 구하는 것을 보며 생각이 조금 바뀐 모양이었고, 그들 가족에게 이곳에서 일단 벗어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충고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찰리의 행동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주고 있다며 자신들의 편이 늘어난 것에 희망을 걸고 있었고, 적지만 자신들의 악운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앞으로의 일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今日はチャーリーのところじゃない。あなたに話があって。乗れ。だから10年前のことは正当防衛っていうか、チャーリーが一方的に警官を襲ったとかじゃなくて。スタイン夫妻から聞いたのか？そうだけど、ここからが本題なんだけど。ちょっといいかしら？うん。それは？学校の写真。ルーシーのことどう思ってるの？好きだよ。ルーシーのことは特別すごく知りたいって思う。 찰리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뻐했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에 찰리는 그녀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와는 다른 진짜 부모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찰리는 루시와 카톡을 하던 도중 그녀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에게는 걱정을 끼쳐드리겠지만 루시를 구하기 위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地図を送る。そんなに遠くない。誰にもわからないようにこっそり一人だけで来てほしい。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것이 함정이란 것을요. 殺すから。あ、スマホなら途中で捨てちゃった。ルーシー、君はどうやら例外で1以上としてカウントされてるみたいだから。あなたたち一体本当は何が目的なの？人間をもっと早く進ませることだよ。こちらスノーボール、聞こえますか？ああ。現れました。チャーリー一人です。やっぱり暗いな。フレアガン2、4、5、6。 찰리는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고, 그들의 장비까지 탈취하며 이젠 그들이 쫓기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残るは俺一人か。半分は人間にしても桁外れだな。なぜ君がチャーリーの特別な1以上なんだろう。それで調べさせてもらったんだけど、ルシー、君ちょっと変わった経歴を持ってるね。何の話？おう、今までで一番動揺してるぞ。ALA は力による実践でこの世界の基本ルールを変えようとしている。 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존나 알바노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들리지 않고 있었고, 오로지 자신의 짱녀가 납치되었다는 것에만 눈이 돌아 그들을 모두 쫓겨났습니다. チャーリー 찰리가 이곳에 들어오자 흑형은 저항하지 않고 있었고, ここからが本題なんだけど。 루시가 빤스 속에 숨겨둔 위치 추적기를 통해 경찰에게 자신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이로써 조직원 모두를 체포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チャーリー、ハナとバートは？狙いは2人よ。
私をさらって君を家から離れさせた。僕は何もしてない。ご近所トラブルさ。近隣住民があの家を襲う計画を小耳に挟んでね。휴먼지 찰리가 빠르게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불기속에서 데려왔지만 이미 그들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다음이었고, 찰리는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잃고 인간에게 증오심이란 감정을 느끼며 조직이 바라던 대로 일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과연 흑형이 말했던 루시의 과거는 무엇이고,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삐뚤어져 버릴 것만 같은 찰리를 진정시키며 그의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윈사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